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적 성장주들 있는데 디스플레이 섹터들은 여전히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납폭이 좀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저희가 리포트를 발행한 기업 중에 또 이제 제이스텍 관련해서 새로운 또 업데이트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제 결국 이제 제이스텍이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쪽이 이제 OLED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뭐 작년 차량용 비중이 작년에 2.8%에서 2027년도면은 17.2%까지 9배 정도, 8배 정도 성장하는 굉장히 사실 5년도 아니죠. 한 4년 지금 뭐 올해 다 끝났어요. 3년 동안 6배 그러면은 매년 200%씩 성장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쪽에서 우리 또 제이스텍이라든지 다른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어떻게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좀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단톤연구원이 이걸 썼는데 마침 또 뉴스에서도 좀 다뤄주셨어요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포트 쓴 내용들이 조금 이제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또 이제 퀀트K에 있는 들어가서 또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단톤입니다. 네, 오늘 또 이제 탐방을 최근에 다녀오셨죠? 아, 네. 아, 탐방 말고 이제 콩코를 지냈고 네. 이제 조만간에 다시 또 탐방을 한번 더 가볼 생각입니다. 저희가 이쪽에 이 기업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속 팔로우하는 이유가 네. 있지 않습니까? 우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OLED 장비 이제 수주랑 그 시장이 얼마나 더 빨리 커질지를 계속 체크하기 위해서 네네. 제이스텍을 좀 주목을 해야 한다 약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또 단기적인 또 모멘텀으로는 AGV 물류 자동화 로봇 네네. 그리고 또 하반기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파일럿 장비가 납품돼서 설치되고 있는데 아직 실적으로는 2분기에는 안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한 3분기나 4분기에 그 샘플로 이제 파일럿으로 납품된 장비들이 실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사실 거기에 따라서 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OLED 후공정 장비 또 납품이 되면 그게 또 추가 모멘텀이랑 실적을 또 받쳐주지 않을까 네. 약간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면은 약간 좀 네네. 출액과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, 같아요. 네, 맞아요. 매출액이 네. 증가하면은 그것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다시피 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. 사실 지금 이제 차트로 보면 제이스텍이 뭐 제이스텍뿐만이 아니라요.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네. 완전히 다 뭐 좀 이제 좀 올랐었다가 다 빠졌죠. 아, 빠져가지고 이제는 60일선을 좀 지지를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좀 121선까지 좀 내려오느냐 마느냐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1,400억 정도의 시총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. 지금 실적이 어쨌든 뭐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이라고 네, 예상이 맞습니다. 되고 있는 거잖아요. 우선은 처음에 그 OLED 이제 사이클 도래한다 했을 때 이제 관련주로 조금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됐다가 말았어요. 네, 부각됐다가 말았어요. 사실 리포트를 쓰고 나서 며칠 뒤에 바로 또 목표 주가를 터치를 하고 또 내려왔거든요. 네네. 목표 주가를 11,000원으로 해놨었는데 근데 아직 터질 게 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다 약간 좀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제이스텍과 유사한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T-로보틱스가 있는데 T-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네. 로봇 또 대표 주자로 그렇죠. 근데 원래는 이제 네, 디스플레이나 맞죠. 반도체 이송 장비 쪽으로 좀 특화돼 있는 기업이었는데 네, 2차 전지 맞습니다. 물류 자동화 장비를 납품했다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네네. 거의 바닥에서 예예 2차전지 장비주로 네, 그렇죠.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뭐 자동화 설비는 자동화 로봇은 T-로보틱스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때 같이 부각되는 느낌이더라고요. 근데 제이스텍도 이번에 그 AGV를 납품하게 되면 T-로보틱스랑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약간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T-로보틱스 재무제표를 보면 뭐 영업이익이나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제 밸류에이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이긴 한데 네네. 실질적으로 또 그
물류 로봇이랑 이런 것들이 성장의 그 단계, 거의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, 근데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을 계속 찍어내고 숫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더 추가적인 밸류를 받지 않을까 약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지금 뭐 PBR도 0.7배 정도. 네네. 일단 22년도 기준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EV 에비타도 한 이 2배 정도. 네네. 네, 그렇게 좀 이제 2배 정도 그렇죠. 2배 정도 나오고 있고. 네. 배당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2.5%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배당도 나오고 네네.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요 PBR 밴드도 어쨌든 좀 이제 좁혀질 수 있는 거죠. 그쵸, 그쵸. 2배까지 올라갔었던 PBR 밴드인데 네. 이때 당시에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, 네, 맞습니다. 업황이 한창 좋았을 때 네네. 이제는 이제 OLED 시대가 왔다. 맞습니다. 난리가 났을 때였잖아요. 네. 그때 당시에만 해도 PBR이 그래도 한 2배 정도까지는 좀 이제 받았었는데 지금 뭐 0.7배면은 아마 더 내려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, 2022년도 주가보다도 좀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 0.7배 초반이지 않을까. 네네.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못해도 한 2배 정도. 네, 맞습니다. PBR 밴드로만 치면요. 네네.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반영되기까지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좀 돌아서야 돼요. 그렇죠. 그리고 그쪽 섹터의 수급도 네. 계속 좀 체크를 해야 지금 이제 하고. OLED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애플에서도 힘을 주고 있고 저희도 네. 계속적으로 좀 이제 트래킹을 해보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제는 진짜인 것 같아요. 네. 좀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특히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애플의 물량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 네. 이제 결과적으로 OLED 시장이 좀 커지면 네네. 이제 OLED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이 좀 커질 것이고 그쵸.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차량용 OLED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. 네. 지금 뭐 해외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들도 전부 다 OLED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사실 뭐 모바일 처음에는 이제 모바일 뭐 아이패드 예. 뭐 맥북 이런 쪽으로 적용될 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네. 이게 갑자기 우리 차도 적용할 거야 하면서 네네. OLED 시장이 너무 빠르게 크지 않을까? 약간 좀 시장의 생각하고. 영역이 굉장히 좀 빠르게 확장된다는 거. 그쵸, 특히나 네.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최근에 어쨌든 2차 전지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네네.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2차 전지도 물론 뭐 전기차만 보는 건 아니지만 ESS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는 거지만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기존에는 핸드셋 그렇죠. 아니면 어떤 뭐 좀 미니 게임기 네네. 여기에서만 들어갔었던 OLED가 이제는 뭐 TV도 조금씩 단가가 어쨌든 낮아지고 있고요. 네네. 그리고 패널 화면도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을 선호하면서 이제는 이제 OLED 제품이 어쨌든 LCD 제품보다는 심리감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구조상 맞습니다. 네네. 이제 OLED 그 입자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눈으로 받아들이는 그 심리감을 사실상 LCD로 따라잡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애플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용인을 해서 LCD 제품을 이제 OLED 제품으로 좀 이제 바꾸는 네. 이제 시도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핸드셋에서만 국한됐던 어쨌든 OLED가 이제는 뭐 랩탑 그리고 이제 뭐 패드 그렇죠. 여기 이제 차량용까지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들. 이제 거기서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이제 OLED 쪽은 네, 지금 네. 앞서 나가고 있는 많이 상황입니다. 앞서 나가고 네,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LCD를 거의 다 점유하다 보니까 그렇죠.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OLED를 열심히 개발했는데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네, 맞습니다. 약간 좀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이라고 맞습니다. 약간 그런 네. 느낌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그동안 너무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쪽으로 좀 손을 댔어요. 맞아요.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2차 2차 전지라든지 장비, 네.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업은 뭔가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그동안 준비했었던 한 방이 조금씩 섞여 들어가는 네, 그런 맞습니다.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좀 이제 정확한 늘어나고 포인트입니다. 있는 것 네. 같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우리가 제이스텍이죠. 보고 네.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이스텍 말고도 많은 또 이제 그쵸. OLED 관련 네, 또 그 장비나 장비 기업들을 네. 좀 보고 있었잖아요. 네네. 뭐 HB 그룹도 그렇고 ICD도 그렇고 그렇죠.
SFA도 그렇고 뭐 네.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쵸. 지금 뭐 흐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. 그쵸, 그쵸. 약간 그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